87세의 나이에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할머니 역을 맡아 국민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은 베테랑 배우 김영옥이 마침내 자신의 삶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2025년 그녀는 흔치 않은 인터뷰에서 60년 넘게 함께해 온 남편 김영길 씨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과 오랜 결혼 생활의 빛 뒤에는 그녀가 묵묵히 견뎌온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 명성의 압박, 오랜 세월 숨겨왔던 비밀까지 김영옥의 이야기는 큰 성공과 혹독한 삶의 고난 속에서 겪은 눈물로 가득 찬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끊임없이 추구했던 성취, 그리고 김영길과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은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그녀를 만들어냈고 예술과 삶에서 항상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영옥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남편 김영길 씨와 함께 큰 희망을 품었던 첫째 아들을 잃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일부 측근들은 김영옥 씨가 1970년대 불과 10살이었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아픔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한국일보와의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그녀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속 공허함을 토로했습니다. 시간이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매일매일 제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이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결혼 생활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와 김영길 씨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공허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영옥 씨는 아이를 잃은 아픔 외에도 60년 넘게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압박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여배우 중 한 명인 그녀는 관객과 평단의 가혹한 기대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그녀는 대중이 자신에게 부여한 국민 할머니라는 이미지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항상 강하고 쾌활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슬픔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 저 자신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말년의 관절염과 심장 질환을 포함한 건강 문제로 더욱 깊어졌고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또 다른 슬픔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고립감이었습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동기였던 인천에서 태어난 김연곡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여성이 가사에만 전념해야 했던 보수적인 사회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남성 중심적인 업계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여러 번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지만 대중에게는 숨기려 했습니다. 김영옥 씨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배우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녀가 겪은 상실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는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털어놓지 않았던 개인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와 회고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한국 대중은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팬들이 수천 개의 댓글을 남기며 국민 할머니가 그토록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화면에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사건은 관객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김영옥 씨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AMBC 다큐멘터리
국민 할머니에서 그녀는 연기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연기를 통해 개인적인 고통에서 도피하고 배역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길 2015처럼 아이를 잃은 어머니 역을 맡았을 때는 촬영장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옥의 고통은 그녀가 배우로서 겪는 어려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국 연예계가 태동하던 1910년대와 1710년대에 그녀는 빡빡한 스케줄과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20시간 연속 촬영을 해야 했지만 감독들로부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은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완벽한 대중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녀를 여러 번 지치게 했습니다. 2024 SBS 연기대상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한 팬은 김영옥은 인내의 아이콘이에요. 얼마나 강인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썼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극적인 최후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회복력과 열정의 본보기로 존경합니다. 김영옥은 예술적 성취를 추구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한국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외모나 나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연기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9세의 나이로 1957년 영화 슬픔이여 안녕으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1978년 드라마 행복을 판다에 출연하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으로 제1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업계에서 젊은 여배우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옥은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 동안 200편이 넘는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76년작 로보트 태권비부터 2021년작 오징어 게임 성기훈 분의 어머니 역까지 이 영화들은 그녀의 어머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특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2년 어제의 푸른 풀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데 이어 1993년 와 사랑과 이별로 KBS 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등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그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주려는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영옥은 연기 활동 외에도 젊은 세대, 특히 신인 여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20년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인과 고아를 돕는 단체를 지원하는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며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적 중 하나는 87세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배우 생활을 이어온 것입니다. 2024년 SBS 연기대상 평생공로상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따뜻함과 연민의 상징인 국민 할머니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5년 드라마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서 할머니 역을 맡아 모든 한국 가정에서 그녀를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커피 프린스 1호점 2007, 보스를 지켜라 2011, 고향 차차차 2021, 파친코 2022 등에서 그녀의 연기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역들은 그녀의 연기 재능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성공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옥과 김영길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힘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겨우 22세였고 연기 경력을 시작했던 1960년에 결혼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김영길 씨는 경력 초기의 혹독한 업계 환경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했을 때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2018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김영길 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지뿐 아니라 집을 비운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항상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아들을 잃은 것은 큰 시련이었고 두 사람 모두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한때 김영길 씨와 슬픔에 잠겨 거의 말을 나누지 못했던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2022년 AMB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극을 극복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지만 동시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감정적 상처도 남았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두 사람의 생활 방식 차이였습니다. 김영옥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영길은 사생활을 선호했고 이는 결혼 생활에서 사소한 불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의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옥과 김영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산책을 하거나 김영길이 좋아하는 시트콤 프렌즈와 같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KBS 연